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살려야죠 원장님 30%라도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신경치료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. 원장님 저 이거 도저히 못해서 나 그냥 이제 임플란트 할래요 이러고 안녕하세요. 최인희 치과의 대표 원장 최기수 원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원장님. 네, 원장님, 반갑습니다. 원장님 임플란트 잘 하시잖아요. 매우 잘하지. 네. 임플란트 하면 일상생활 불편함이 별로 없나요? 적응되면 거의 내 치아처럼 쓰게 되죠. 그러면 그렇게 좋은 임플란트가 있는데 음. 왜 굳이 우리가 막 고통을 참아가면서 신경치료하고 막 아. 이 기존에 있던 치아를 살려야 될까요? 그런 댓글이 많아요 최인치과 채널에. 단칼에 얘기를 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치아는 엄마가 준 내 치아. 그게 제일 좋은 치아이기 때문이에요. 여기서 이제 제가 의문점이 드는 거죠. 왜죠? 임플란트도 똑같이 씹을 수가 있는데. 일단 이제 차이가 있어요. 내 치아는 손톱 끝에 감각이 다 느껴지듯이 미세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. 근데 임플란트는 그렇게 미세한 감각을 못 느껴.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만 6개월, 1년 지나면 내 치아처럼 자연스럽게 느끼긴 하지만 원래의 자연 치아에 비하면 덜하다는 거죠.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 치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, 자연 치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뭐 치석이 끼거나 뭘 하면은 금세 얘가 붓는다는 것도 알게 되고 아파 이런 것도 신호가 금방 와요.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지면 빨리 병원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. 근데 임플란트는 그런 신경세포가 임플란트에 붙어있질 않아. 그냥 티타늄 쇳덩어리.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미세감각은 못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초기 때 그걸 잘 못 느껴요. 엑스레이 찍어봐야만이 알 수 있어요. 만약에 내가 바빠서 병원을 한 3년 안 갔어, 3, 4년. 근데 임플란트 했던 데가 뼈가 완전히 녹아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. 이렇게 불편할 때까지 어떻게 안 오셨어요? 이러면 난 몰랐어요. 이런 분들 많아요. 양치 잘하고 병원만 주기적으로 오면은 임플란트에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? 물론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두 번째는 또 임플란트는 이제 굳이 또 단점을 정하자면 모든 임플란트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불편감이 뭐냐면 나의 임플란트와 자연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어요. 불편해요. 이거를 거의 대부분 호소하세요. 왜냐하면은 임플란트라는 것은 내 치아를 뽑고 그 다음에 심은 거잖아요. 그러면 살아있는 나의 자연 치아가 사라지고 나면 그 부분에 잇몸이나 잇몸뼈가 내려가요. 그러다 보면 임플란트를 아무리 잘 심어놔도 임플란트하고 내 치아 사이에는 구멍이 생겨요. 그러니까 거기에 미세하게 음식물이 끼죠. 그러면 이제 자연 치아가 더 좋은 거는 알겠어요. 근데 솔직히 살리기 너무 힘들잖아요. 아프고. 물론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잇몸이 나빠졌어요. 내 치아, 자연 치아가 잇몸이 나빠지면 의사가 열심히 똑같이 치료를 했어요. 의사의 노력 대비 자연 치아는 회복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근데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염증이 생기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럼 원장님 같은 것도 평소 진료하실 때 이 치아가 살릴 확률이 한 20%고 한 80%는 치료해서 죽을 것 같은데 싶으면은 살리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시는 편이세요? 무조건. 우선 당연히 환자분들께 그런 확률식으로 말씀을 드려요. 한 30%, 40%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 치아를 살려보는 게 낫지 않겠냐. 그럼 대부분 모든 환자분들이 당연히 그렇죠 라고 말씀을 드리죠. 근데 이제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씌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한 3, 4주 걸리고 좀 고생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당연히 처음에는 시도를 하시는 게 맞죠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살려야죠 원장님 30%라도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신경치료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래가지고 원장님 저 이거 도저히 못해서 나 그냥 이제 임플란트 할래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. 있죠. 당연히 있죠. 근데 이제 그러지 않도록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지만 그래도 너무 괴로운 분들. 그런데 이제 그게 의사가 판단을 했을 때 틀림없이 한두 번의 치료만 더 하면 좋아질 상황이라면 계속 설득을 해드려야 되겠죠. 그래서 그걸 살리실 수 있도록. 근데 제가 봐도 확률이 좀 낮은 치아인데 치료를 했는데 그 치아의 반응조차 나빠서 기대했던 만큼의 반응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.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뿌리 끝에 고름이 잡혔어. 얼굴이 땡땡 부었어. 그러면 한두 번 치료를 하면 고름이 쭉 빠지면서 얼굴도 쭉 빠지고 아픔도 사라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환자분 양해를 구하고 고생시켜서 죄송하고 뭐 한 2, 3주 고생해 주셔서 감사한데 못 살리겠습니다. 죄송해요. 그냥 뽑읍시다 해가지고 뽑는 경우도 있죠. 안타깝죠 그런 경우에는. 살릴 수 있는 치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? 근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죠. 뭐 예를 들어서 신경치료라고 한다면 우선 고름 때문에 부어있고 그럼 매우 아프고 씹으면 흔들흔들하고 이렇거든요. 그러면 염증을 빼줬을 때 일단 흔들리던 치아가 좀 붓기 시작해. 그래서 좀 씹을만 해요 이런 거. 그 다음에
고름이 있으면 얼굴에 열이 좀 나요. 근데 열이 좀 빠졌어요. 이제 좀 얼굴에 열이 안 나요. 얼굴도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는 출렁출렁해서 되게 아팠는데 지금은 고름이 빠져서 덜 아파요. 이런 경우는 이제 낫게 되는 거고, 그게 보통 2, 3주 내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한다고 봤을 때 3주가 지나면 대부분 차도가 극명하게 나타나야 돼. 그런데 3주가 지나도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된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뽑아야 되겠죠. 또는 나가기는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환자한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고 있고 낫는 속도가 너무 느린다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 이제 의사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뽑자고 이제 권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보통 대다수 의사분들은 치료 전에 이렇게 고지를 해주시잖아. 이거 살리려고 해볼 건데 못 살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. 그럼요. 대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. 아니 할 말로 안 그러면 의사가 덤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못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보통 하고, 보통 의사들은 드라마 같은 것도 봐도 항상 그렇잖아요. 비관적인 얘기를 주로 더 많이 하죠. 못 살릴 확률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말은 그렇게 해도 당연히 살리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는 게 의사의 본업이니까요. 네. 맞습니다.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. 자, 오늘의 저의 결론은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다 이런 과정이 좀 있어도 미운하거나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치아는 엄마가 나에게 주신 소중한 나의 자연 치아가 제일 소중하죠. 살릴 수만 있다면 그 확률이 단 10%도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노력을 하고 살리려고 시도해보는 게 좋고요. 가자마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예를 들면 뽑읍시다 라고 얘기한다면 꼭 한 번에 결정은 하지 마시고 최소 3군데 정도의 치과를 가보셔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의사들이 어떤 의견을 공통적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보시고 중립적 판단을 하신 다음에 뽑게 되더라도 그때 뽑는 게 좋습니다. 꼭 내 치아를 살립시다. 자연 치아 살리기 운동 화이팅! 감사합니다.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